우리는 상처를 잊으라고 한다. 틀렸다. 상처는 기억하라고 흉터를 남긴다.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표식이다. 또 누군가 그 상처를 보고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초등아이 마음 다치지 않는 엄마의 말들, 엄마의 감정이 말이 되지 않게입니다. 지은이는 김선호, 편찮은 곳은 서랍의 날씨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고 아이에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론 감정적으로, 때론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심코 건넨 말들로 우리도 모르게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엄마 말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책은 현직 초등교사인 저자가 아이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는 말들과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결국 말의 상처에 갇힌 초등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엄마들이 의도치 않게 상처 준 말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더불어 초등 엄마 심리도 다루고 있어 그동안 소홀했던 상처받은 엄마의 마음도 들여다보게 한다. 이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 아이 마음에 상처 주는 엄마의 말들. 챕터 2, 아이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엄마의 말들. 챕터 3, 아이 마음 읽어주는 엄마의 말들. 챕터 4, 엄마 마음 읽어주는 마음의 말들. 이렇게 구성되어 아이를 위해서 한 말이지만 결국 아이에게 상처 주는 엄마만 모르는 엄마의 말들을 초등아이의 입장에서 쓰여져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책입니다. 더불어 초등아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말들을 담고 있어 아이와의 소통이 힘들고 관계가 나빠져서 힘든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초등 입학을 앞둔 부모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엄마의 감정이 말이 되지 않게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책 읽는 하루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들. 나름 신경도 쓰고 최선도 다했고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온 고심한 노력이 있었지만 아주 간단한 말로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이는 상처로 다가온다. 아이들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들. 아래 적힌 말 중에 아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은 무엇일까?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말이 가진 무게감을 느껴보자. 걔는 벌써 다른 문제집 푼다더라. 왜 이런 걸 100점도 못 맞냐? 그래가지고 뭘 할 거냐? 지저분하게 그게 뭐야? 왜 그거밖에 못해? 네가 만든 건 왜 다 그러냐? 좀 씻어라. 너 이거밖에 못 그렸냐? 넌 몰라도 돼. 넌 대체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는 대학 못 간다. 넌 왜 눈치가 없냐? 네가 그랬지. 소심하기는. 뚱뚱하니까 인기가 없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잘난 척은 못생겼다. 고집이 세네. 머리에 뭐가 들었냐? 입만 살아가지고. 생각 좀 해라. 바보같이 동생도 하는데 반장도 못하냐? 여기서 아이에게 가장 상처가 될 것 같은 말은 무엇일까? 사실 모두 다 상처를 주는 말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위에 적은 말들은 학생들에게 적어내라고 한 설문에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말을 적어보라 했을 때 아이들이 적어낸 말이다. 사실 여기 적은 말보다 더 심한 말들도 많다.
말뿐 아니라 어떤 표정, 행동을 적은 아이도 있었다. 직접적인 심한 욕설을 뺀 이유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으면 그리 상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욕설은 없지만 감정이 좀 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말들만 골랐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은 다르다. 감정이 좀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설문을 마치고 아이들이 하교하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이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건넨 결과 중심의 말들.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서러움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과정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위 표현을 읽어보면 대부분 결과에 대한 평가였다. 나름 신경도 쓰고 최선도 다했고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온 고심한 노력이 있었지만 아주 간단한 말로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이는 상처로 다가온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아프고 창피할 뿐만 아니라 분노, 복수심, 반항심이 솟구칩니다.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딱이 맞은 영혼의 한 대목이다. 가끔 학부모 상담 중에 아이의 분노, 짜증, 복수심, 반항심 등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마주한다. 우리 효정이가 요즘 사춘기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표정에서 무언가를 들킬까봐 마치 재빨리 이유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마치 잘못한 어떤 초등학생의 변명처럼 들릴 때가 있다. 물론 교사로서 가만히 듣고만 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춘기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상처받은 아이들은 사춘기가 오려면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내면은 아직도 한참 어린아이로 있을 뿐입니다. 상처 주는 말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주체적 자아로서 홀로 서기를 하는 과정인 사춘기를 제발 아무 때나 가져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보다는 아무렇지 않은 듯 내뱉었던 결과 중심의 평가가 담긴 감정 표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진짜 원인은 사춘기가 아닌 그들이 그간 받아온 언어의 칼날에 있다. 종이에 살짝 베어 보일 듯 말 듯한 상처에도 쓰라림은 있다. 상처 주는 말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다. 어떤 말이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된다. 미경아, 혹시 유치원 다닐 때 엄마가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속상했던 거 있니? 의외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 혹은 기억나지 않는 걸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기억을 못하지만 상처받은 아이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한다. 그땐 서러웠어요. 아이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들. 칭찬은 감정이 아니다. 저절로 표출되지 않는다. 칭찬은 감정이 아닌 반응에 가깝다. 칭찬은 저절로 표출되지 않는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 담임교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것, 혼내지 않는 것, 좋은 생활 방식들을 알려주고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주는 것. 학부모 상담 주간 또는 개별적인 상담 약속을 잡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아이 관련 여러 사안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마지막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다. 우리 미연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민이 많이 까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봐주세요. 우리 선유 요즘 들어 자신감이 많이 없어서요.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관심, 사랑, 칭찬. 그 중에서도 학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칭찬해달라는 말이다. 사실 나 또한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 담임교사에게 칭찬을 부탁하고 싶다. 실제로 담임교사의 칭찬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외부에서 만나는 그냥 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만나는 특별한 권한 또는 권력을 지닌 타인이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은 칭찬은 성취감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칭찬은 자기 효능감 또한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본적으로는 자아 존재감도 높여준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외에 어른에게서 받는 인정은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만들어준다. 칭찬을 통해 마치 보이지 않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 칭찬 좀 해달라는 말을 부탁할 때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 혹시라도 좀 유별난 학부모로 보이면 어떡하나 염려 또한 내려놓아도 된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 정도 욕심은 내도 된다. 특히 뭔가 주눅들고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닌 외부 어른들의 칭찬은 효과가 더 좋다. 주눅든 아이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아이가 칭찬받을 일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칭찬 중에 아이의 진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의외로 많다. 아이들은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들에 자신의 꿈을 옮겨놓는다. 의외로 칭찬이 어려운 부모들. 칭찬 못지않게 좋은 것이 있다. 바로 격려다. 사실 상황에 따라 칭찬보다 격려가 더 효과가 좋고 실용적일 때가 많다. 대부분의 칭찬이 어떤 결과에 치중한다면 격려는 과정과 실패 속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격려는 꼭 말이 필요 없다. 지쳐 보이는 아이에게,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힘내라는 의미의 눈빛, 그리고 고개 끄덕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쯤 하면 거의 칭찬 예찬론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위와 같은 칭찬의 효과를 얻으려면 제대로 된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칭찬은 잘해야 한다. 잘못하는 칭찬은 오히려 신뢰감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칭찬과 격려가 좋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건 너무 쉽게 잘한다. 어디에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그런데 칭찬은 왠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화내듯이 칭찬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아이들은 자존감 100%가 가능할 텐데 왜 안 될까? 솔직 담백한 리액션이 가장 좋은 칭찬. 화는 감정이다. 감정은 표출되는 속성이 있다. 내 안에서 어떤 욕구에 자극을 받으면 표출된다. 하지만 칭찬은 감정이 아니다. 저절로 표출되지 않는다. 칭찬은 감정이 아닌 반응에 가깝다. 보통 리액션이라고 한다. TV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게스트가 등장하고 그 게스트의 말과 행동에 주변 호스트들이 리액션을 해준다. 그 반응의 분위기를 타고 출연한 게스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다. 칭찬은 이와 비슷하다. 평소 아이의 행동에 리액션을 해주길 바란다. 과장된 리액션은 금물이다. 솔직 담백한 리액션이어야 한다. 아이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솔직한 리액션이 나온다. 맞장구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 아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것, 모두 좋은 리액션이다. 맞장구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 아이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것, 모두 좋은 리액션이다. 적당한 감탄사 또한 좋다. 그럼 갑자기 궁금해진다. 리액션 말고 칭찬은 언제 할까? 리액션이 진짜 칭찬이다. 같이 놀라고, 같이 감탄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응원해주는 그 순간들이 진짜 칭찬이 된다.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될까?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 몇 번 안 된다. 그 몇 번 안 되는 순간을 칭찬이라 생각하면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다. 칭찬은 매 순간 일어나는 반응 속에 힘을 발휘한다. 그 반응들은 과정을 북돋워준다. 그게 진솔한 칭찬의 순간들이다. 칭찬을 잘하고 싶다면 작고 소소한 것들에 감탄하는 습관부터 들이는 것이 좋다. 감탄하는 습관은 그 자체로 아주 좋은 리액션이 된다. 좋은 리액션을 받은 아이는 감탄사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오, 역시. 칭찬은 리액션이다. 그것만 잘해도 충분하다. 아이를 혼낼 때도 선을 지킨다. 마지막으로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생각하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선까지만 말해야겠다고 미리 생각할 수는 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를 혼내야 할 일이 있다면 혼내야 한다. 단 혼내기 전에 어느 경계선까지 혼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까지만 혼을 낸다. 다른 말은 덧붙이지 않는다. 방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늘 방이 지저분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부분만 말하고 나온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그 말만 하고 나오면 된다. 안타깝지만 대부분 방 청소로 시작해서 학원 숙제와 공부 이야기로 끝난다. 결국 아이는 방도 지저분하고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그런 말폭탄들을 두서없이 맞고 갈 곳을 잃어 헤맨다. 그렇게 방황하다 스마트폰 게임 속에 안착하며 현실을 외면한다. 내가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고 그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건 아주 좋은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오늘 낭송은 여기까지입니다.